지수함수와 코로나19의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제를 잡았고요. 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학습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먼저 저기 첫 번째, 지수함수의 실생활 활용을 통해 그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두 번째, 수학적 통계의 수치대에 스스로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지수함수에 대해서 지수함수의 활용 그리고 로그함수와 로그함수의 활용까지 다 배워봤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이었는가 개념적으로만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함수는 y는 a의 x승 이라고 하는 함수였고 이러한 이때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함께 붙었었습니다. 이때 a가 1보다 크고 a가 1보다 큰 경우 그리고 a가 0과 1 사이인 경우 이 그래프의 양상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냐 하면 먼저 1보다 큰 경우에는 x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값도 증가하는 이런 양상의 그래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y값이 0에서 1 사이일 때에는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이 감소하는 이런 양상의 그래프를 띄었습니다. 두 번째로 로그 함수에 대해서 간단히 해보면 y는 ax라는 그런 지수 함수로부터 우리가 y는 log ax라는 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 함수는 어떤 함수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수함수의 역함수 개념으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번 a가 1보다 클 때와 2번 a가 0과 1 사이일 때 양상이 달랐었습니다. 자, 어떻게 달랐었느냐에 대해서 보면은 a가 1보다 큰 경우 자, 로그 함수가 1보다 큰 경우 저 1번 그래프를 y는 x축 대칭으로 해서 자, 1번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y는 x축 대칭으로 접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래프를 y는 x축 대칭을 하면 되겠죠? 자, y는 x축 대칭을 해서 똑같이 y는 x축을 그려주고 자, 두 번째 그래프는 x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값이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니까 대칭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다? 이런 그래프 양상이 되겠다. 즉 이거랑 이게 로그 ax a가 1보다 클 때 a가 0과 1 사이일 때가 되겠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복습을 해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대체 어떻게 코로나19랑 지수함수가 관련성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생각을 하면은 생명과학이고 지수함수는 수학이니까 대체 이렇게 살아 숨쉬는 생명과학이랑 수학이랑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이 정의는 서울 아산병원 홈페이지에서 찾아온 자료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해 치면은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이렇게 해서 증상들 나오고 이런 게 나옵니다. 바이러스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있고 그러면 이런 거랑 두 개가 어떻게 관련이 있겠느냐? 자, 한국 내 코로나 확진자 동향하고 다음에 이거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동향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 CNN 뉴스 기반이고 이거는 자료를 찾아온 겁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건데 이거를 우리가 지수함수랑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왜 그러느냐에 대해서 따져보면은 이렇게 그래프의 양상을 따라보면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 또 여기도 보면은 여기 부분을 보면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의 그래프를 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지수함수랑 뭐 연관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이런 연관성을 갖느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수함수랑 비슷한데 원래 보통은 로지스틱 함수라 해서 이렇게 어려운 것들
선생님도 잘 모르는 것들로 분석을 하지만 오늘은 지수함수를 통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지수함수랑 왜 비슷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하루에 학교에서 등교하는 여러분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다 보면은 하루에 30명 또는 뭐 100명 정도는 그냥 접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100명을 접촉하게 되는데 이 100명이 접촉을 하자마자 다 병에 걸린다면 그러면 100명이 다음날 또 100명이 또 100명을 전파시키고 그러면 100에 1승, 100에 2승, 뭐 10,000명 이렇게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전파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수함수와 이걸 연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100으로 하면은 너무 크니까 또 이렇게 만나기만 한다고 전파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증가율을 선생님이 1.5 정도로 잡았어요. 1.5. 자, 1.5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 1.5라는 숫자는 하루가 지나도 채 2명이 안 되니까 굉장히 작아 보이죠. 그 다음에 유증상자가 나와도 자가격리를 전혀 하지 않고 우리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수선식기도 잘 안 하고 방역 또는 뭐 사회적 생활 속 거리두기를 다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전염병이 창궐하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분석을 해봤는데 이렇게 예측을 해봤는데 예측에 대해서 1.5 예측을 선생님이 해봤습니다. 자, 보면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선생님이 예측을 했어요. 6월 1일 날 실제 확진자 수가 38명입니다. 38이라는 숫자는 선생님이 1.5니까 로그를 사용해서 이거 로그를 사용하는 방법은 따로 로그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로그를 사용해서 이렇게 한 1.5의 구성 정도가 38이다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루가 지날 때마다 1.5배라 했으니까 그 다음은 1.5에 10승, 11승, 12승, 13승, 14승, 15승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봤더니 6월 2일부터 57명, 86명, 129명, 194명, 291명, 그리고 437명. 하루마다 437명이면 꽤나 많은 확진자 추세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선생님이 그려봤는데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그래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확진자 수를 봤더니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 어떻게 됐냐 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6월 1일은 똑같이 38명이지만 6월 2일은 49명, 6월 3일은 39명, 그 다음에 39, 51, 57, 38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 그래프를 그려도 이렇게 됐었죠. 이 그래프는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의 기록인데 선생님이 그 질문에서 이거밖에 안 나와서 이걸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인터넷으로 한번 돌려봤어요. 그럼 이 그래프 차이가 얼마나 날까?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프를 그리니까 실제 확진자 수를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실제는 이렇게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그 다음에 예측은 이렇게 해서 화면을 뚫고 나갔어요. 자, 이거 그래프를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분명 같은 값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는 엄청 크고 하나는 엄청 작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해서 그러면 원인을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럴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만약에 실제로 이걸 보고 싶으면 데모스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함수를 그릴 수 있어요. 원하는 함수를 그릴 수도 있고 옆에 함수값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y는 1.5의 x승의 그래프를 보면은 처음 봤을 때는 그래프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어느 정도 증가하는 지수함수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더 그래프를 멀리서 봤을 때는 그래프가 굉장히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우리 실제 확진자 수는 여기서 거의 놀고 있는데 지수함수는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는 와중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이러한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수함수랑 다음에 실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자면
자, 실제와 왜 다를까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그거는 아마도, 그거는 우리가 위중상자가 증상이 나오면 자가격리를 시키고, 자, 첫 번째 자가격리. 자, 자가격리를 첫 번째 시키고, 두 번째 마스크도 잘 쓰고, 세 번째 여러 가지 거리두기 운동을 하죠. 선생님도 거리두기 운동하느라 참 많이 나가지도 못하고 심심했어요. 자, 이렇게 자가격리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거리두기도 운동도 하니까 실제랑 예측이랑 많이 다르다. 어떻게?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간단하게 코로나19랑 지수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선생님이 과제를 간단한 걸 준비해 봤습니다. 이 과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한번 분석을 해보길 바래요. 첫 번째는 각자 코로나19에 대해서 전염률을 한 이 정도의 전염률을 갖고 있겠다라고 가정해서 일주일간 일일 확진자 수 추이와 그래프를 통해 한번 예측을 해보는 그런 그런 걸 한번 해보고, 두 번째로 예측한 데이터랑 실제 데이터, 실제 감염자 수를 비교해서 사회적, 생활적 거리두기 운동, 마스크 쓰기 이런 게 실효성이 과연 있는가? 굉장히 불편한데 진짜 이게 의미 있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심화학습인데 하고 싶은 사람이 변수가 지금 우리는 하루가 지날 때마다 1.5배, 즉 x에 넣는 변수를 시간으로 설정했는데 만약에 이 시간이 아닌 만약에 사람 수가 더 많을수록 더 많이 전파된다. 약간 말이 되는 것 같죠? 만약 사람 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고생했고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구 수업을 진행하게 된 교생 유영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수함수와 코로나19에 대해서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개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느냐? 자, 학습 목표를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수함수의 실생활 활용을 통해 그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두 번째, 수학적 통계 수치에 대해 스스로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다. 네, 이 두 가지가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먼저 수업에 앞서서 간단하게 저번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해서 개념을 배우고 활용까지 맞춰봤는데 어떤 거였는지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함수는 y는 a의 x승, a는 0이 아니고 a는 0보다 크고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닌 그러한 지수함수에 대해서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0과 1 사이일 때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 a가 1보다 클 때는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도 증가하는 이러한 양상의 그래프가 눈에 띄었고요. 두 번째로 x가 0과 1 사이일 때는 x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는 이러한 양상의 그래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로부터 파생했는데 y는 로그 a의 x 이러한 그래프를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a가 1보다 클 때 그리고 a가 0과 1 사이일 때를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로그 함수에서 중요한 건 이 진수의 조건이 양수라는 거 유의했어야 됐죠. 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먼저 a가 1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이러한 양상의 그래프를 그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가 그린 이 그래프 y는 a의 x승인
1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y는 x축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와 반대로 0과 1 사이인 경우에는 이거 이 두 번째 그래프, 이 두 번째 그래프의 y는 x축 대칭, y는 x축 대칭인 자, 그러면 이 그래프의 y는 x축 대칭이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됐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복습을 해 보았고, 자, 그러면 코로나19와 지수함수가 대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코로나19는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바이러스죠. 다음에 이거 지수함수는 수학인데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동향과 함께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동향을 보면은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동그라미 치는 데를 보면 급격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CNN에서 가져온 건데 그래프를 보면 2월달 거 이렇게 그래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지수함수의 그래프 개형과 비슷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거는 원래 우리가 로지스틱 모델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미분도 들어가 있고 이러한 어려워 보이는 걸로 예측을 하는데 오늘은 지수함수를 통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학생들도 사람을 오늘 굉장히 많이 만나고 다닙니다. 아무리 거리 운동을 해도 학교에 등교만 해도 하루에 30명씩도 만나고 친구들 한 학년이면 100명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만나자마자 감염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하루가 지날 때마다 100명을 만나면 100명이 또 감염되고 그 감염된 사람이 또 100명을 만나면 또 100명이 감염되니까 첫날에는 100명, 둘째 날에는 100에 제곱해서 10,000명 이렇게 엄청나게 빨리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나자마자 감염이 되는 건 아니니까 선생님은 이 전날 대비 확진자 수가 1.5배 정도로 증가하겠다. 1.5배 정도로 증가하겠다. 그러면은 전날에 1명이면 다음날은 1.5명이니까 채 2명이 안 돼서 굉장히 숫자가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유증상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가격리가 전혀 없고 마스크 쓰기나 손 씻기, 방역,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측을 했는데 선생님이 한번 인터넷에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실제 38명이 감염되는데 이 38명은 1.5의 구승과 거의 근사한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구하는 건 로그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이건 따로 우리가 다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 6월 1일을 1.5의 구승이라고 생각하고 하루가 넘어갈 때마다 지수를 1씩 더해갔습니다. 그래서 6월 2일은 1.5의 10승, 다음 6월 3일은 1.5의 11승 이렇게 해서 근사치를 다 구했어요. 이게 실제 값인데 사람 수는 자연수니까 근사치로 구했습니다. 이렇게 구해봤더니 그래프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마지막 일주일이 지난 뒤에는 437명이라는 엄청난 확진자 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 확진자 수를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6월 1일 38명은 같지만 6월 7일은 38명이고 다음에 일주일 내내에도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6월 4일부터의 그래프인데 질본에서 이것밖에 안 나와가지고 일단 이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될까? 좀 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그래프를 통해서 또 비교를 해봤습니다.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엄청난 기세로 올라가는데 이 실제 확진자 수는 한 요 정도로 굉장히 미미하게 변동이 됐어요. 1일 감염자 수 예측한 건 이렇게 큰데 왜 실제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실제와 예측이 다른 이유는 뭘까? 이런 이유는 선생님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 우리는 일단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죠. 네, 마스크를 사람들이 잘 쓰고 다녀요. 굉장히 불편한데도 잘 쓰고 다닙니다. 그리고 다들
거리두기 운동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뭐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끼리 만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매일 손도 열심히 씻고 개인 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이러한 결과 실제와 예측이 달랐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과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활동과 굉장히 비슷한 활동인데, 과제는 첫 번째, 각자 코로나19에 대한 적절하게 감염률을 생각을 해가지고, 가정에서 일주일간 1일 확진자 수 추이를 어떻게 될지를 표와 그래프를 통해 예측을 한번 해보는 활동을 해보세요. 두 번째로 예측한 데이터와 실제 감염자 수를 비교해서 우리가 사회적 또는 생활 속 거리두기 운동을 하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라는 게 진짜 있는가? 마스크 쓰고 다니기 엄청 답답하고 갑갑한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긴 한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이건 심화학습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변수가 지금 시간의 흐름, 우리가 날짜가 지남에 따라 6월 1일, 6월 2일 이렇게 날짜가 지남에 따라서 변화를 관찰했는데 만약에 사람 수 10명이면 1.5의 10승, 100명이면 1.5의 100승 이렇게 사람 수를 변수로 둔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각자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지수함수와 이렇게 증가하는 지수함수와 코로나19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학적 통계에 대해서 각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이러한 감염병 추세나 수학적 통계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